그러니까 이제 병목은 지금 중후기 단계에서의 병목이지 초기 구역 지정에서의 단계의 병목이 아닌데 그걸 지정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급하게 공급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공급이 아니다. 이런 질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정비 사업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도정법 개정안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지정권자가 된다는 거는 단순한 지정을 넘어서 마음에 안 들면 해제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꽤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국토부 장관도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역할을 주는 도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10인의 발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기사부터 한번 보면 장관이 직권으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도계의 심의 같은 경우도 지방 도계의가 아니라 중앙 도계의만의 검토를 거쳐서 재개발의 지정과 해제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사에서도 우려가 많은데 공급 대책이 일단은 원인이 됐었고요. 이 공급 대책 부분에서 도심 유휴 부지라던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제 공급만을 발표를 했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재초안이라던가 거래 제한이라던가 이주비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 이 부분을 풀어주고 또 공급 활성화를 시켜줄 거냐 계속 공공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요.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영역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그 논의는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겨냥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은요 오히려 이 병목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줄기차게 초기 재개발 구역 엄청나게 지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지구 지정된 데만 따지더라도 무려 4, 5년 만에 300군데가 넘게 지금 신규 구역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구역에 대한 병목 현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언제 단계부터 지금 현재 병목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주비 문제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정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본궤도에 넘어가서 관리 처분 인가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이주 스케줄 잡고요. 철거업체 선정하는 이런 마무리 단계 작업 시작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죠. 하지만 이주 자체가 완전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인가 단계, 관처 단계에 있는 이제 여기에 있는 조합원과 임대, 일반 분양분까지 합치면 거의 10만 가구가 넘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분들이 이주가 완전히 꽉 틀어 막힌 채로 이 단계가 이제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는데 이번 민주당 발의안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죠. 초기 단계 지정을 너무 서울시에서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일단은 이반권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모 구역이 있다고 쳐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드린 적 있던 신길 16-1구역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초기 동의서를 걷습니다. 이 초기 동의서를 대략적으로 50%를 넘겨서 거두면 신통기획 2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이반권자인 각 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길 16-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영등포 구에서는 약 30일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이걸 지정권자인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계의 심의라던가 각종 심사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적법하고 동의서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대상지 선정, 그러니까 이제 지정권자로서 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부분이 도정법 제20조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문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껴넣었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메인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도계위의 심의를 할 거고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서울시의 도계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이 해제라던가 지정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고 또 지방도계의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조, 21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던 게 전부 다 중앙도계의 심의, 거기다가 국토교통부 0 또는 시도조례 이런 식으로 서울시와 국토부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이 서울시의 행정을 처리하겠다라고 입안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일단 중앙도계위가 하는 역할과 지방도계위가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일단은 소속 자체가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에 완전히 차이가 있고요. 어떤 관점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류의 심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중앙도계위 같은 경우는 국책적으로 정책적인 심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보다 더 광역적인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각 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 구역들에 대한 심사까지도 전부 다 맡게 하겠다. 이건 이제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심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갈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개정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클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 진행 절차 속에 있는 애로사항들 지금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정권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권 이걸 해제권입니다. 언제든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제를 논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몽이 떠오르죠. 지난 시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를 시켜버리셨는지, 뉴타운들을 몇 퍼센트나 해제시켰는지 그 수치를 보고 나면 이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버리면 답도 안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초기 단계 문제가 아니에요. 중기 이후 간 사업장들에 대한 이주비, 재초안, 또 거래 제한 이런 부분들이 병목에 갇힌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국토부가 지정권과 해제 권한을 완전히 움켜쥐고서 이렇게 지자체의 재량권을 밟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헌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 공급대책 무슨 대책 내놨는지 한번 봐봐요. 유유부지에 대한 개발 분명히 지자체들 간의 협의 다 끝났고 공공기관 간의 협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60% 이상이 줄줄이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 나오고 있어요. 도심 공공부지 공급에 관한 각 지자체별 찬성 여부 물어봤더니 용산국제업무지구 전혀 서울시에서는 이거 고려해본 적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왜 이중자 때 들이대느냐. 그리고 또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이런 문제들도요. 사실은 방첩사는 군부지기 때문에 이제 군과의 협의가 돼야 될 거고요. 과천 경마장 마사회 이사회와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노원 태릉CC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군부대와의 문제가 다 끝나야 되고 또 문화유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라는 문제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발표된 6만 호 공급에 대해서 거의 60% 이상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문제가 다 해소돼가지고 나온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이 도정법 개정안 역시도 지금 지자체 재량권 완전히 무시하고서 국토부에서 아예 일방적으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수용 및 보상의 결정을 걸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조합사업, 도정법이라는 특별법을 이용을 해서 지주들이 일정 부분 동의율을 받아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지주 조합원 분들께서 시행사가 돼서 주인으로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 민간 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조합이 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토부의 입맛과 재량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이 아니라 LH, SH를 사업 시행자로 해가지고 진행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이 단순히 단기간에 착공을 일으키기 위한 공급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돼버리면 이번 정부 임기 꼴랑 5년짜리인데 10년 뒤, 20년 뒤 이런 정치적인 입맛대로 이 사업이 흘러가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위헌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법 개정을 지금 입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 구조적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권한의 형해화라는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앙도계의 과부하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비구역의 정치 정권 종속화. 자, 이런 문제들이 저도 우려했었던 부분들인데 챗GPT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해제권 중앙 집중에 따른 핵심 리스크. 이 해제권, 지정권과 동시에 해제권을 중앙정부에 집중해버리면 중앙정부 입맛에 안 맞아서 중앙정부에서 뭐 넣어라, 기부채납해라 했는데 안 따라. 그러면 집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위헌 가능성에 대한 쟁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지방자치권 침해하고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하고요. 재산권 침해, 적법 절차 원칙 약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헌법적인 위헌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공급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서울시에서 계속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지 우리는 안 한다. 공공공급, 임대공급 우리는 최소화한다. 민간의 사업에 대한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번에 입장문도 그래요. 서울시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완전히 배제됐다. 그래서 깊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자꾸 주도를 해가지고 임대를 거의 대부분을 넣어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뭐 토지 임대부라던가 이상한 형태의 분양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민간 사업은 민간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민간 개개인 사업 추진하는 그 주체들에게 이익이 최대한도로 귀속되게 해줘야 속도도 나는 거고 적법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거기다가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도 그제서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상반되는 입장으로 공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도정법마저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개정안 그리고 공급 대책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맥락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정비사업 병목 해소의 목적의 개정안이라는데 지금의 병목은 초기 단계 병목이 절대 아닙니다. 초기 단계는 무지막지하게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주를 떠나야 될 단지들 그리고 거래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언제든 후기 단계에 탑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다 막혔고요. 거기다가 강남권 핵심지에서는 재초안 때문에 이주 스케줄을 못 잡고 있는 단지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목은 지금 중후기 단계에서의 병목이지 초기 구역 지정에서의 단계의 병목이 아닌데 그걸 지정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를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와 중앙도계의 심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이런 컨트롤 파워에 너무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냐.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재초안, 거래 제한, 이주비 대출 이런 규제들만 폐지를 해도 이제 정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 좋고 그리고 주요 지역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많은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폐지해야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자꾸 외곽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지자체들 땅 뺏어가지고 공급하겠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보다도 오래 걸릴 거고요. 정비사업보다는 2배 이상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27년 안에 착공을 6만 원 하겠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갈 놈들은 가게 하고 사업이 될 놈은 되게 해서 진정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의 개정안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